그러면 돈 많은 남성들만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그 옛날식으로 하면 서자. 양반들은 서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첩이네요. 예, 서열 여자들은? 싸움도 있고 여자들은 첩 예,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과연 여성을 위한 목소리인가?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사실은 조금 시기가 지나긴 했는데 한동안 되게 핫했던 정우성 문가비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사건이 던져주는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희도 좀 같이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슈가 된 것은 이제 혼외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뭐 사건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커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우성 씨는 이 아이에게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양육비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책임은 다하겠다. 그게 네, 양육비를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금전적인 책임을 다하겠다. 네. 인 건가요? 아니면은 아빠로서 뭐 이렇게 양육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렇지. 이제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거는 양육비를 주겠다. 뭐 책임지겠다. 뭐 이런 왜냐하면 워딩이 같이 나오긴 하는데 같은 예시로 많이 들어지는 호날두의 경우에는 사실 웨딩, 그러니까 신고는 안 할 뿐이지만 같이 키우잖아요, 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임이 뭔 책임이지? 그 책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책임의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과연 한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아빠의 양육비만 있으면, 물론 양육비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양육비 안 주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양육비 안 주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양육비만 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이가 돈으로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저급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일단 기본이고요. 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돈은 양육의 기초고, 아이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걸 그 엄마 아빠의 상호 보완하는 작용을 통해서 사회성도 배우고 가정이라는 기초 사회에서 얻어지는 정서적 만족감, 이 모든 것들이 나이대에 필요한 것들이 쭉 채워져야지 그나마도 잘 자랄 수 그렇죠. 있도록 전인적으로 부모로서의 잘 책임을 성장할 수 다했다.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부모의 책임을 더 넓게 보고 있잖아요. 아동인권이 향상되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책임 딱 얘기하셨는데 무슨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우성 씨가 되게 비판을 받는 게 난민 인권 생각하는 분이 왜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위선자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고 걱정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금전적 책임을 다하면 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진짜 그건 잘못됐다. 네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이고, 두 번째 이 뉴스 관련해서 저는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혼외자라는 이제 워딩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게 차별적인 용어니까 혼외자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쓰자는 그럼 거예요? 혼외자를 혼외자라고 부르면 뭐라고 부르나요? 혼중자, 혼외자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혼중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데 이제 현재 민법에는 남녀가 혼인을 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 그 아이는 부부의 아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혼외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뭐 결혼 밖에서 태어난 그런 출생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너 누구누구씨 혼외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어떤 그 혼인을 중심으로 해서 법적인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자 할 때, 그때 이런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혼외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이게 무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혼외자를 부르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이거를 차별적인 아빠와 용어로 볼 수 있는 엄마가 거죠.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출생한 아이를 부르는 현재까지는 통상화된 용어인데요. 그러면 대체 용어를 제한을 하셔야지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겪으셨지만 예를 들어 예전에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차별적이다. 그래서 장애우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럼 장애우라는 용어는 차별적이지 않은가? 이제 오히려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과 비장애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개념이 있어야 장애인 그렇죠. 복지법이 있고 지원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장애라는 용어 자체를 지금 사회적으로 다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그럼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누구누구 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 사람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다만 그 사람을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분류를 할 때 그럴 때 장애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더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그 장애라는 용어가 차별적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 논의도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혼인에 의해서만 자녀를 출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혼외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유럽 같은 데는 혼외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고 그래서 등록혼 제도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있거든요. 그게 나경원 씨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좀 화가 났는데 진짜 이 등록혼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는 많이 있죠.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결혼 없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그렇게 안 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차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차별적인 있어요. 건 둘째치고 등록혼의 근데 필요성이 혼외자일 경우에 맞아요. 엄마와 아빠가 누군지라도 정리가 되어야 영역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필요했던 거 아닐까? 그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 혼외자 비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그만큼 우리는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이제 헌법도 그렇고 가정과 관련된 법이 결혼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을 굉장히 보호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외자의 비율이 좀 다른 나라들보다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해 복리에는 최상이죠. 네. 왜냐하면 아이를 기준으로 돈만으로 봤을 크는 건 때, 아니니까. 네, 아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혼 안에서 정말 부부 안에서 아이가 잘 자라는 게 가장 좋거든요. 물론 일그러진 가정들이 있죠. 그리고 무슨 병리적인 현상을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일반적인 케이스를 봤을 때는 훨씬 더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의 돌봄을 통해서 아이들이 양육이 될 때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이렇다라는 그런 것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비정상인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약간 돈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이 너무 확산되고 있고, 그걸 편하게 해주는 제도로 넘어가는 것이 여성들에게 유리한가, 이 방향에서 접근해보면, 그러면 돈 많은 남성들만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옛날식으로 하면, 서자. 양반들은 서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첩이네요. 서열 싸움도 있고, 여자들은 첩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과연 여성을 위한 목소리인가? 우리가 돈으로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축첩제도를 반대하는 여성운동으로 시작돼 왔는데 여성운동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건가?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뭐 정우성 씨를 응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데 멋지다. 왜 꼭 결혼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멋진 아빠, 돈 많은 멋진 아빠들과 그의 아이들과 그의 첩들로 나라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사회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그 책임이 무엇인지 그 책임을 어떻게 다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개념도 없는데 오히려 혼외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넘어가자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 저의 논리로는 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었어요. 네,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이게 어떤 유명 연예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법까지 논의가 된다라는 게 저는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뒤에서 이거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되지. 이게 미칠 파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약간 남성들이 성관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를 오히려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셈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여성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제일 의문이고 그걸 또 나서서 저는 남성들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소수의 돈이 있는 남성들은 네. 찬성할 수 있죠. 근데 여성들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고무적으로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아한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네,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서 기르자. 저출산이니까 이거 아이라도 나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자들은 그런 거잖아요. 비혼 출산 비혼 빨리 출산 해달라.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웃겼어요. 이제 정우성 씨가 교제하던 여성에 있어서 결혼을 못한다. 그게 변명이었거든요. 아니 혼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쵸. 물론 결혼을 누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게 변명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아하긴 했어요. 네, 정조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문가비 씨하고는 왜 아이를 만든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는 이제 상대방 여성이 이름 알려진 여성인데 그거는 진짜 모욕적인 게 아닐까. 나는 그러니까요. 교제하는 여성이 있고 진짜 실수에 불과하다는 걸 공개적으로 대중들한테 저는 좀 아무튼 이 모든 사태가 저로서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은 네. 어떠셨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 궁금하고요. 여러분들도 등록혼이나 비혼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기를 좀 기피하고 어려워하고 막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건 어떨까? 또 남성분들은 결혼하기 싫고 그냥 어쩌다가 성관계 통해서 아이가 생겼어. 그럼 내가 양육비 주고 결혼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살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까요? 저는 이런 가정에 대한 완전 인식이 정말 저 땅바닥에 있다. 우리가 가정에서 누리고 지켜왔던 행복에 대한 전혀 이걸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전혀 나랑 다르구나 사회적으로. 네, 그리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가 나에게 줬던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저도 크면서 자라면서 부모님들하고도 갈등이 있었고 형제들하고도 갈등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족이 가장 큰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굉장히 그 가족들이 있어서 항상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누린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 없는 것 아닌가. 네, 반면 문가비 씨가 이제 아이를 출생하면서 쓰신 이제 글을 보면은 아이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아이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이 아이가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둘 다 이제 미남 미녀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외모가 출중할 텐데.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축복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너무 과한 관심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그냥 너무 가십거리로 논의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을 다시 생각하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토론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